예, 매주 토요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서종국의 법대로 7월 19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갓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어제 구속촉보심 기각이 됐고, 지금 오늘 바로 지금 조은석 특검에서 구속 기소를 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는 원래 1차 구속 기한이 20일인데 20일 다 채우지 않고 바로 지금 구속 기소를 한 거죠. 원래는 이제 10일이고요. 아, 10일입니까? 10일, 10일. 한번 연장할 예.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거 실익이 없는 게 뭐 어차피 대통령이 수사를 음.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10일 이내에 연장 안 하고, 아마 이제 이거 추가 기소했고요. 예. 이번에 혐의가 5개입니다. 예. 크게 보면. 예. 지금 그때 그 국무회의 할 때 네. 선별적으로 이제 소집했다. 네. 심의권을 침해했다. 네.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거 허위로 사후에 네.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예. 이런 데 그 혐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비하폰 삭제, 증거인멸, 예. 교사 예.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체포, 예. 저지, 세포조지. 공무방해, 공무방해라고 이런 데 하는 그 거. 크게 한 5가지 혐의로 예. 추가 기소를 이번에 그 3번째 또 기소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오늘 기소한 거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사건이죠. 예. 그 원래 본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것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재판하는데 특검이 또 들어갔어요. 공소유지하는 특검이 들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특검이 수사도 하지 않은 특검이 들어간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특검이 기소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인 거 뭐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고 지금 특검이 앞으로도 이제 그렇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소환을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계속 또 소환해서 조사를 해서 외환죄를 이제 씌우겠다는 그것이 일종의 어떤 성과를 남겨야 되니까 특검 입장에서 외환죄 또는 이적죄 여기 또 주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소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이거 내란죄하고요. 예. 원래 이게 계엄이라는 게 직권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1차로 기소한 게 내란 우두머리. 그렇죠. 그다음에 2차로 한 게 그 계엄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거다. 예. 이게 직권 남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3번째 예. 5가지 혐의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4번째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이거 외환에 관한 죄 중에서 예. 일반 이적죄로 가지 않을까. 외환은 이제 또 통보가 있어야 되니까는. 외환 유치라는 거는 이제 그 외국과 통모해서 예. 전단을 여는 거니까 예. 북한이 외국도 아니고 통모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적국의 군사적 이익을 예. 제공했다. 예. 이적이라는 게 적을 이롭게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김용대 그 드론 짝지 들어간 예. 소환한 거 저도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북한도 우리나라 드론을 5번 이상 채야 그렇죠. 보내고 이게 비례적인 대응이거든요. 그 용산까지 그때 왔잖아요. 북한 예. 무인기. 그리고 이게 오물풍선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는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비례적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도 한 10여 차례 드론을 이렇게 띄웠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그 합참의장 김명수의 지하에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합참의장은 계엄 내란하고 이게 아무 관계 없다 계엄. 예. 지금도 직무하잖아요. 예. 김명수는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김명수 그러니까요. 합참의장은. 그리고 이제 그 합참의장, 그다음에 합참의 작전본부장, 예. 다 이게 지휘계통을 밟아서 예. 드론 사령관이 김용대, 이분이 유서까지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일주일 전에. 예. 아 저번에 그러니까 그 언론에 앞에 섰는데 비장하더라고요. 본인은 이게 이거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예. 억울하다는 말을 계속 하고 오죽하면 이게 있어요. 유서까지 써놨겠냐고요. 그러니까, 예. 실제 본인이 합참의 지휘계통을 밟았고요. 예. 그러기 그때만 해도 계엄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계엄은 이게 12월 달에 터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점이 10월부터 다르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중단했어요. 예. 그러고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인기를 보낸 데서 이게 우리가 북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무인기 대응을 보낸 데서 해야지. 예. 남침을 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소설 완전히 엮거든 너무 엮은 거죠. 그러니까 그 조은석 특검이 이제 본인들이 뭔가 하나 또 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외환 아니면 뭐 이적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일단 어제 구속특보심이 이제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뭐 석방을 할 수 있는 다른 구속 취소 이런 것도 다시 또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 구속 취소는 이제 이거 뭐 안 될 거고 그때는 기간이 지나서 그리고 그거가 이 수사권이 있어. 없다. 예. 두 가지 그런 이유로 게 이제 있었죠.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예.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건강이 계속 안 좋고요. 예.
또 이제 그 간 수치가 정말 5배라면 예, 일반 이걸 좌파들에게 뭐 알코올 중독 술 때문이 아니냐 하는데 참네. 그러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그때 밖에 있을 때도 수치가요. 예. 안에서는 못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고 그래서 건강이 그 악화되면 이제 그 보석 청구라는 병보석. 예. 할 수 있는 게 가장 빠른 게 보석인데 예. 과연 이게 그 재판부가 눈치를 많이 보니까 예. 뭐 특별하게 건강이 뭐 진짜 심각해지는 예. 이런 상황 아니고는 이게 그 보석도 쉽지 않지 않겠나. 예. 결국은 이제 뭐 재판해가지고 예. 내란죄 있죠. 예. 내란막이 그 무죄를 받으면요. 예. 나머지 죄들은 큰 죄는 아니에요. 예. 내란이 예. 결국은 이제 그 내란 선고를 해서 무죄를 받는. 예. 그러면 이게 그 나머지 죄들 가지고 실형 돌 죄들은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게 가장 저는 빠른 길이 아닌가. 빨리 무죄를 받는 지기현 판사인데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다른 특검이 3개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른 특검에서도 또 뭐 기소를 하고 뭐 소환을 하고 굉장히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집중적으로 그 개인적으로는 이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어떤 특검이 2개가 더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또 나중에 그 김건희 여사까지 또 구속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부부가 지금 같이 이제 구속되는. 그렇게 자기들 타겟을 가지고 네. 그렇게 이거 미리 짜놓고 네. 방향을 정해놓고 이게 가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그 최상병 특검은 이제 뭐 윤 대통령 직접 겨냥한 거고요. 그렇죠. 지금 네. 거기에 무자비하게 압수하고 있잖아요. 예. 이영훈 여의도 순복교회 목사까지 예. 김장환 심내교 세계 예. 연맹 회장이거든요. 예. 극동방송 이사장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최상병 특검도 겨누고 있고. 근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요. 결국 이제 김건희 이분이 공천을 개입한 게 대통령 공범으로 봐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 그러면 현재 그 거기서도 정치자금 윤석열 뇌물을 보기 대통령을 때문에 겨냥을 할 수가 있죠. 그 세 가지 특검이 전부 그 대통령을 다 겨냥하고 네. 있는데 아마 대통령은 이제 그 제 생각에는 특검 수사는 전면에게 보이콧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판 리스크, 뭐 앞으로 뭐 특검 리스크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덮치고 있는데 원래 이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는 이재명 몫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김용 그러니까 저희 정치자금법 그때 대장동 일당에서 20억 원을 요구해서 8억 원 정도를 받아서 그걸 그 이낙연과의 후보 경선 때 호남 조직 만드는 데 쓴 그 8억 그 김용이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금 앞두고 있죠. 예. 1~2심에서 징역 5년 받았고. 지금 현재 2월 달에 항소심이 선고됐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6개월이거든요. 최장. 예. 그래서 아마 이게 8월 중에는 뭐 김용 선고 있지 않을까. 근데 예. 문제는 김용이가 예. 교도소에서 이제 그 변호사 통해서 예. 박찬대 지지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교도소에서는 누구 저번에 조국도 그렇고 그 전에 총영들도 교도소에서 막 그 메시지 예. 내니까. 예. 변호사는 이제 자유로우니까. 예. 이번에 모스탄 교수도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가 예. 들어가서 이게 서신을 주고받잖아요. 그렇게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오동현 변호사라고 예. 오동현 예. 이 사람이 그 더민주혁신회라고 제일 강성 조직 민주당 거기 거의. 그 경기도 지부장이에요. 예. 오동현 변호사가 예. 이제 그 김용을 면회해서 예. 그 메시지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박찬대를 지지한 게 정청래하고 박찬대 당권 경쟁하는데 예. 박찬대 이제 지지를 한 거죠. 예. 예. 이걸 제가 두 가지로 저는 보는 게 예. 아마 이제 그 아직도 이재명하고 김용이 그 친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좀 관계 옛날보다 멀어졌지만 그 끊을 수가 없죠. 뭐 폭로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의 명심이 박찬대한테 있다. 원래 이게 이재명은 박찬대, 그다음에 그 김어준은 그러니까 그 정청래라고 했잖아요. 김호준하고 이재명이 그 대리전을 벌인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걸 이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다고 저는 보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박찬대가요. 예. 지금 조의대 국정조사를 발의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120명 가까이. 예. 조의대 대법원장을 예. 국정조사를 한다. 예. 국정감사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압박을 국정감사는 이제 9월에 정기국회에서 예, 하는 거고 국정조사는 그 4분의 1 이상 발의를 해가지고 뭐 예.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찬대가 이제 그 계속 이 대법원을 압박을 해가지고 예. 아마 이제 그 김용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려고 그 엄청나게 지금 대법원에 압박을 하면서 예. 실제 의원들이 그 탄원서 있죠. 네. 탄원서도 이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또 이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굴해가지고 만약에 무죄 취지로 네. 파기환송하면 이게 법치는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박찬대하고 김용희 같은 추악한 뒷거래를 하는 게
김용은 이제 그 박찬대를 취재해주고 예. 박찬대는 이제 그 120명 이름으로 예.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을 하는 예. 국정조사 예. 이래가지고 이게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지금 유도하는 이런 이게 뒷거리를 하고 있다. 예. 예,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살펴보고 지금 김용이 만약에 8월에 이제 자기들 뜻대로 유죄 취지 그러니까 그 무죄 취지를 파기환송이 아니고 징역 5년이 확정돼 버리면은 이거는 결국은 다시 그 어떤 본인을 위해서 돈 쓴 것도 뭐 뇌물도 있지만은 일단 8억 원은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을 또 그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다시 또 불거져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유죄가 되면 선고가 돼 버리면. 예, 돈을 쓴 거는 이제 그 저는 3등분해가 썼다고 보는데 예, 예, 예. 3분의 1은 이제 그 배달 사고 자기 쓰고 아 맞아 그때 배달 사고 이야기 있었어요. 3분의 1은 이제 그 현금으로 이재명 집에 그 장롱에 장롱 예. 그것도 이게 김용 돈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예, 수사하다가 예. 중단됐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호남에 그러니까 그때 그 전국 조직 부본부장이었어요. 아, 그 김용이 예, 그렇죠. 항상 이 예. 부자가 실세입니다. 예, 맞아요. 부본부장. 왜 조직 부자가 총괄. 실세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실 실장은 현역 국회의원이 해요. 예. 현역 국회의원 하는데 부실장은 핵심, 복심이 합니다. 복심. 예. 그러니까 거기가 실세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김용희가 그래 3등분해가 썼다 보면 예. 여기 이제 판결문에서 그냥 기각이 되면요.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예. 바로 이제 이거는 뭐 이재명 판결과 똑같다 봐야죠. 그렇죠. 예,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뭐 워낙 많이 노니까 예. 이재명 경선 자금으로 쓴 거니까 예. 다시 한번 이게 그 사법 리스크가 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이걸 국민의힘이나 우리 우파가 자꾸 이슈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슈화시켜야 근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 뭐 워낙 무기력하니까 과연 이게 옛날만큼 이슈화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있는데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이게 미리 본 이재명 판결이고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김용이 유죄면 네. 이재명도 유죄다. 김용이 유죄면 저는 이재명도 유죄다. 예, 그때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그 이하영이 유죄면은 이재명이 유죄다. 김용이 그게- 유죄면은 그렇죠. 이재명이 유죄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공범 리스크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공범 리스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부과가 시켜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김용이 이제 그 확정 판결이 되면은 조금 전에 3억 장롱석 3억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이 그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저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지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의 이 장롱석 3억에 대해서도 이제 실체를 밝혀라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이재명의 현금 흐름이 그때 한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현금 흐름이 그때 어떻게 됐었죠? 3억이라는 게? 근데 그 자기 말로는 이게 그 미리 1년 전에 농협에 찾아가지고 예. 2억 정도를 찾고 예. 그다음에 그 어머니 조의금 맞아. 합치가지고 예. 장롱에 있다가 예. 1년 뒤에 이걸 이제 김현지가 지시해서 배소연이가 예. 그 돈을 들고 와서 다시 농협에 입금을 해요. 입금시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게 전당대회 기타금이나 예. 쓰거든요. 쓰죠. 예. 그런데 1년 전에 미리 돈을 찾았다가 장롱 안에 넣어놨다가 다시 이게 입금을 한다. 이게 다 이게 요즘 금융 정부 분석원에 통보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현금을 거액을 이렇게 거래를 찾거나 하면 입금하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냥 통보돼요.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해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김용 받은 돈 대장동 돈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이 이제 현금으로 받아와가지고 현금으로 받아와서 자 이것은 제가 사실 이제 6억 받았습니다. 3억은 자기가 이제 배달 사고 내고 6억 받았는데 이 3억은 제가 조직에 쓰겠습니다. 이 3억은 편리한 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말 잘못하면 또 무슨 요즘 가능성.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롱석 3억이 좀 의심스럽다. 저번에 누구죠? 국무총리 김민석도 뭐 장롱석 6억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재명도 장롱석 3억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이 어떤 정치인들이 장롱석에 돈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지요. 이런 SNS에 글을 또 올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재명이 장롱석 3억 원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거 다 따지고 지금 좀 뭐 수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장롱은요 다른 사람들 우리 장롱은 여러 명 있었어요. 김민석이도 있지만 우리 그 마포에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노웅래. 노웅래. 거기에 장롱에 노잖아. 예. 근데 다른 장롱은요. 전부 이게 그 현금으로 받아서 그대로 이게 보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킨 거죠. 압수해 가다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롱래 압수수색에서 나왔죠. 이재명은 이게
자기 농협 계좌에서 현금을 2억을 인출해. 네, 인출을 해요. 그리고 네. 장롱에 1년 나나 네. 다시 입금해. 네.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죠. 자기 계좌에서 출금해서 다시 입금해요. 이자도 없지만 이게 입출금하는데 돈 들잖아. 그 사이에 또 1년간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돈도 이게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억을 출금을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신고를 해요. 나 현금 2억이 있다고 재산 신고를 해요. 아, 신고를 하고. 그러면 그 2억을 쓰고 네. 다른 돈으로 이게 바꿔놔도 뇌물을 바꿔놔도 이게 표가 안 나잖아요. 표시가 안 나죠. 그렇잖아요. 돈에 이름표가 써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나 신고했잖아. 차전 증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돈 입금해서 네. 저는 이게 이럴 가능성이 100%라고 보는 게 안 그러면 이게 찾아서 장롱에 1년 있다가 네. 다시 그 돈을 입금한다? 그렇죠. 그런 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요. 제가 다른 맡은 사건도 이런 게 있었어요. 오히려 역으로 신고재산 제도를 이용해. 내가 이게 그 한 1억 정도를 인출해. 예. 그 다음에 1억 있다고 재산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 내 현금 1억 있다. 예. 그 1억 뇌물을 받아. 예, 예. 1억 뇌물 받아서 이 현금으로 몰래 쓰고, 그 다음에 너 신고한 1억을 다시 입금해. 그럼 이게 뭐 1억을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잖아. 그렇게 됐네. 뇌물이. 예, 그렇게 되네. 안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그 2억을 이제 인출을 해서 2억을 변호사비를 막 쓰는 거죠. 변호사비를 현금으로 쓰고 막 쓰고 그다음에 2억을 받아서 그걸 다시 이제 입금을 하면 쓴 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현금으로. 그러면 이게 나 신고한 재산이고 인출한 그거 입금한 거야. 이래 되는 거죠. 과거에 이재명 처음에 대장동 사건 터져서 대장동 저수지 이야기 막 나왔을 때 그때 김도읍 의원이 이재명은 돈을 소유하지는 않는데 다스리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나요. 이재명이 돈을 다스린다. 자, 그걸 본인이 얼마 전에 또 5급 공무원들 뭐 특강을 하면서 내가 또 돈과 관련한 유혹을 다 떨쳐버렸다. 뭐 이런 나는 청렴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것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들키지 않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는지도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거 이게 그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잖아요. 조이대 상대로 그러니까 박찬대가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몇 명이죠. 100명이, 120명이 여기 이제 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감사원, 체제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하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하셨지만은 일단 조이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사법부잖아요. 사법부인데 입법부에서 국정조사 요구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거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저는 이게 다목적 용어로 보는 게 일단 이제 그 현실성은 없다 보고요. 이게 직접 통과해가 조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발의를 하면서 일단 내가 이게 선명하다. 당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정청래하고 이제 그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내란 특별법처럼 내가 이게 잘 싸우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 어떤 선명한 투쟁 이런 걸 이게 그 과시한 당원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한테도 도움되는 게 이게 이제 하는 이유가 이재명을 빨리 대법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자꾸 이게 이슈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도 이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그 실제 대법원을 압박해서 조사는 나중에 설거머니 안 하고 대신에 거래를 하는 거죠. 대신에 김용을 파기환송시키 줘. 그러긴 이런 식으로. 그 거래용으로. 거래용으로. 나중에 취하하면서 뭐 김용 판결하고 뒷거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한 세 가지 다목적용. 즉 이재명한테 충성. 그다음에 그 당원들한테 내가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거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그 김용이나 대법원의 사건들이 많잖아요. 요거하고 이게 나중에는 뒷거래해서 철회해 버리는 거죠. 실제 어떻게 국정조사를 대법원에 불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법률을 보니까 국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진행 중인 재판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행 중인 재판은 국정조사는 왜 그러냐면은 영향을 미치니까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그 대법원 아직 진행 중인 거잖아요. 중이죠. 재판 진행 중. 선거법이고 파기환송대가 다시 와서 재판 진행 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진행 중인 거고 또 지기현 판사도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렇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신청을 하고 이게 국회의원들이 한 100명 이상이 이렇게 동참을 하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저는 지금 조용한 게 그냥 이거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하자. 국민의힘에서 하자. 어차피 이게 다 묻히고 있잖아. 묻히고 있는 걸 덜쳐내기 위해서라도 이것도 그렇고
그전에 그 대북송금 그것도 그것도 특검하자고 나왔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더 선제적으로 그래 하자 해서 이것을 이슈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싸울 줄 알면 그러겠죠. 예. 역이용해서 예. 이 좌파들의 꼼수를 역이용해서 이왕이 특검하자 할 때 진짜 특검을 해가 우리가 임명할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면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국정조사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면 우리 자기들이 안 할걸요. 안 하면은 그게 이슈가 되는 게 싫죠. 그게 이슈가 돼서 실수를 안 하면은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자고 해놓고 또 안 하느냐, 뭔가 캥기느냐, 여기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이용하는 건데 아마 이제 그러나 이게 국민의힘이 그런 게 뭐 마인드나 투쟁 의지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전략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계속 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뭐든 이게 계속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벌써 거의 뭐 자포자기 포기 상태가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이미 그 대북송금 이제 뭐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 게 김병기가 또 주장을 했어요. 원내대표가. 그리고 8월 달에 그 배상론이 이제 귀국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그 국민의힘에서 그래 특검하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대신 특검은 우리가 임명한다. 왜냐하면은 이재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정당은 빠져야 된다. 지금 3개의 특검이 그렇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됐다고 국민의힘이 이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자고 치고 나와야 되는데 자, 이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당 해산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2부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국민의힘 진짜 이게 제가 너무 무기력하고 답답한 게요. 아직 이제 하나가 남았잖아요. 현재 그 대북 송금 재판 중단이 뭐 저는 이제 참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때가 디레이다.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준비 절차니까. 7월 22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면은 7월 22일이면은 올해 화요일이네. 화요일. 그러니까 이제 이 준비 절차는 피고인이 안 오도 되잖아요. 결국에 이재명이 오느냐 안 오느냐인데 뭐 어차피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중단한다 봐요. 법정에 부를 수가 없잖아요. 판사가 면허기 똑같은 판사잖아. 법카하고. 그렇죠. 수원지법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래도 이거는 또 다른 게 있는 게요.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독자 지금 수사가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조사가.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국내법 어긴 것 플러스 북한의 유엔 제재하고 미국의 제재를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게 중단하더라도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 어긴 거는 수사가 이게 들어갔거든요. 지금 현재 그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따라서 이거는 이게 끝까지 다른 거하고 달리 이거는 세계법을 국제법과 국내법 다 어긴 거니까 이거는 저는 이게 디데이로 이때부터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하고 어떻게든 손잡고 뭐든 이게 유튜브 합쳐서 또 그런 데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명운동을 돌입해가지고 계속 그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그 싸워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국민의힘이 제일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논리는 제기하더라도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 과연 이제 뭐 누가 될지 정동영 의원이 될지 김문수가 될지 누가 되더라도 이 문제는 이게 반드시 이슈화시켜서 싸워 나가야 된다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을 이제 발화점으로 좀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자 2부에서는 그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